이번에는 국제 관계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자, 국제 관계 보면은 러시아와 북과 러시아는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죠. 한 패키지가 되어버렸어요. 네. 응? 이게 군사적으로나 유기적으로는 한 나라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응?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조약에 보면은 어떤 한 나라가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았을 때는 같이 싸워주기로 한 내용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이제 저기 많이 했죠.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점령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 북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 땅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을 했어요. 기습을 해가지고 소심한 면적이 되는데 그걸 다 빼왔었다 이겁니다. 그게 상당히 군사적으로나 교통이나 요충지래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쪽을 침략을 당한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박은호 용병이 이 선봉대 역할을 했었는데 박은호 용병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좀 얘기하자면 시간이 길어서 생략하겠고, 이제 박은호 용병을 할 수 있는 그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 병사들이 그런 부대가 많이 없고, 그게 사실 죽음을 가고 싸워야 되는 그런 특수부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병사들은 거의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파견된 게 이제 1만 한 3, 4천 명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단이 넘어가는 병력이고, 거기에 군수물자라든가, 의무병, 이게, 거기 지원하는 거가 따지면 한 2만 명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북한 병사들이 참가해갖고, 혁혁한 공을 세워갖고, 탄화를 거기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하면은, 그 북한 병사들이 꼭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기 나라 땅인 줄 알고 싸우는 병사들 같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하는 증언이에요.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뒤에서 이제 기교와 부대로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형식이지, 선봉이 나서서 거의 총알바지 식으로 저기 했는데, 전사자만 해도 한 600명 정도 되고, 나중에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장성을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나왔더라고. 내가 봤는데 노구를 취한다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각종 미사일 기술, 공대지 미사일, 공대공이 공중전 할 때 쓰는 미사일이에요. 멀리 사거리에 있는 비행기를 쏘는 기술인데, 이것은 아주 전자전과 스텔스, 그다음에 이 레이더, 이런 첨단 무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죠, 비행기 안에. 이런 것을 훈련을 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기술을 다 이전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지엽적인 일이고, 자, 러시아와 북한이 동반저 가서 군사 외교적으로 한 나라나 마찬가지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자,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북한을 러시아하고 대하듯이 해야겠죠. 그런데 역키신저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에는 소련이 이게 힘이 강성했을 때는 중국을 키워줘갖고 핑퐁 외교를 해서 중국과 관계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어서 국교 수립을 해가지고 중국을 이만큼 키워놨어요.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나 커버린 거죠. 도광양에 칼집에서 뽑아내서 빛을 본다 이겁니다. 중국은 참고 기다렸다가, 북한도 이렇게, 핵무력, 이런 거 제재를 중국도 많이 했죠.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한편이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부추겨서, 우크라이나를 누르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한테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똑같이 해야겠죠? 러시아한테는 친하게 하고, 북한을 또 제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이 미국과의 좋은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그런 미국의 그런 것을 잘 흐름을 타가지고 편성해서 우리도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좀 희한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한국은. 거대한 항공모함. 그 전에도 한국은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속내를 완전히 드러냈죠. 그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았어요. 뭐 평택, 오산, 뭐 대천, 군산, 광주, 이게 다 그 미군의 전방 지지는 해서안에 있어요. 근데 그 속내를 이번에는 이제 드러낸 것은 미국이 워낙 다급해졌다. 응? 다급하니까 이제 중국이 계속 이 무역 막 관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중국의 힘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이제 멀로지 미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를 총리를 갖다가 저기 우리 주지사라고 하지를 않나? 그린란드의 땅을 갖다가 저기 히토르라든가 자원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 땅으로 저 매입을 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파나마 운하도 이제 우리가 독점해서 저기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지를 않나? 멕시코만을 이제 저기 멕시코만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저기 미국 그 아메리칸만이라고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북미 대륙을 완전히 틀어주고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관심을 꺼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원나라가 주원장한테 밀려갖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초원으로, 북방 초원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북원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국의 힘은 점점 이제 약해져 갖고, 달러 패권도 이제 약해지고, 군사 패권도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그 다음에, 북도 러시아와 중국 못지않게 이런 핵이라든가 미사일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 세 나라를 미국이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 없다? 동시에 상대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응? 갈라치기.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이제 저기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이렇게 약간 저기 친구가 되자고 이렇게 제스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저기 대통령 선거에서 완전히 저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미국과도 관계도 좋게 하고, 러시아나 중국, 북한하고도 다 사이좋게, 이재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대만하고도 쎄쎄, 중국한테도 쎄쎄. 그거 좋은 얘기죠. 그게 뭔 얘기냐? 김대중 대통령이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한 얘기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4대국 보장론을 얘기했죠. 4대국 보장.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렇게 4대국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우리 그 한반도를 보장해준다. 그 뭐예요? 중립화 얘기잖아요, 중립화. 이게 중립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꺼내지도 못해요. 말도 못 꺼내. 예? 김대중 선생님 똥이나 빨아먹게 한다고. 예?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의 그 양일동 박사님이 그 김대중 선생님 한 그 발언을 힘을 얻어갖고 미국 그 일간지하고 저기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의 원자탄으로 폐허가 된 이 한반도에 미국이 얻을 이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 말에 그 양일동 박사가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80년대 초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중학교 때 그 저기 이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는 훌륭한 분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렇게 용감하게 그 저기 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라? 민주 독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 독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 나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